그다음에 군집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편하게 보자. 아까 환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온도가 있었고 물이 있었지.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있다 없다 해서 육지와 바다도 되지만 물이 겁내 없는데 물이 대충 있는데 물이 간간히 있는데 물이 녹록히 있는데 물이 많은데 자 사막, 초원, 산림, 늪지대, 해안가, 물가 다 다르잖아. 물의 양에 따라서 서식하는 게 달라. 그래서 요 정도 잡아서 수생군집, 육상군집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식물의 층상구조. 층상이니까 뭐가 돼? 올라가는 거가 돼요.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서 빛의 양의 차이가 생기죠. 아무래도 여기 높이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빛의 양을 많이 받겠죠. 내려갈수록 빛의 양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여기가 양지식물 점점 갈수록 음지식물 쪽으로 내려가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넘어오셔서 생태 분포, 어려운 건 아니야. 들으면 아는 거예요. 수평 분포 먼저 갈게. 수평 분포. 수평은 위도라는 말. 수평적으로 봤을 때 저위도, 고위도. 그러면 기온이 결정이 되겠죠. 저위도는 따뜻하고 고위도는 차가워요. 강수량. 그 지역 중에서도 저위도 더운데 물이 없어. 사막이 되는 거지. 더운데 물이 열나 많아. 열대 우림지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도 춥긴 추운데 강수량, 바닷가 쪽이냐 아니면 바닷가 아니라 그 산 쪽이 뭐 평지 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극지방 그러면 떠오르는 게 주로 여기 극지방은 모두 다 뭐 펭귄은 극지방에 없는 건 알죠? 북극에 없는 건 알죠? 남극에 있는 건 알지? 그 다음에 북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북극곰, 물개. 사막, 북극 여우 떠오르니? 북극 여우는 안 떠오를걸? 왜? 이 물개나 북극곰은 바닷가 쪽에서 사는 애들이고, 북극 여우는 육지 쪽에 좀 사는 애들이고,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굳이 극지방에 살아야 되면 땅 쪽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디 쪽에 살래? 땅 쪽에? 아니면 바닷가 쪽에? 난 바닷가 쪽. 왜? 땅 쪽은 일단 식물도 별로 안 자라지? 그 다음에 동물들 수가. 근데 바닷가 쪽에 가보자. 그럼 동물들도 있지만 물고기들도 있잖아. 야, 물고기가 잡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니?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어디 쪽이야? 강가, 물가 쪽이야. 왜? 육상동물을 잡아먹는 것보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거든. 그러다가 물개 잡으면 왕땡큐. 보통 물개 한 마리 정도 잡으면 5인 가족이 기준했을 때 한 달치 먹을 수 있을 수 있대요. 물론 잡기는 쉽지 않대요. 뭐 한 달에 한 마리만 잡아도 왕땡큐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이제 바다 물고기 잡는 거지.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직 분포는 고도. 요 정도는 조금 알자. 지금 한번 들었으니까 수직이니까 높이가 되는 거니까 고도, 수평이니까 위도에 대한 거.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보게 되면은 상록, 활엽수, 낙엽이 지는 활엽수, 침엽수. 얘가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되는, 이게 뾰족뾰족, 알겠지? 잎사귀들 널찍한 거, 뾰족한 거 다 이쪽이겠죠? 요거 봐주시면, 이걸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이는 쓰자, 무에서 출발해서 극상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러면 극상이 뭔데요? 라고 하면 극상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극상? 극상, 내가 쓸게. 극상은 모두 이룸. 모두 이루어진 거야. 다 된 거야. 그래서 도깨비 드라마에서 그 공유가 죽을 때, 모든 걸 다 이루었어. 무로 돌아갈 거야. 할 때가 극상인 거야.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극상이라고 하고,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생태계가 다 만들어지는 건데, 키워드, 여기서
어떨 때가 모두 다 이룬 상태인가요? 라고 하면 음수림까지 도달. 음수림까지 도달하면 모두 다 이룬 거고 극상이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1차 천이를 보도록 할게요. 1차 천이. 생물과 토양이 없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이가 이러면서 양분이 증가하면서 그 중에서 건성 천이가 있고 습성 천이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가 음수림까지 왔어. 극상을 이루었어. 음수림까지 왔어. 극상이 이루었어를 우리는 1차 천이 중에서도 척박한 땅이냐 빈 영양호. 호는 호수할 때 호야. 비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묶어볼게. 여기는 똑같아. 스타트가 아무것도 없다가 개척자, 지의류에 의해서 이끼가 생기면서 초원, 관mol이 영양이 생기는 거고, 습성, 물값, 물속에서는 부영양호, 습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여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정도는 외우진 않더라도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2차 천이라고 있어요. 2차 천이는 뭐냐면 여러 자연재해에서 파괴된 곳에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 여기서 다시 시작.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그 사막지대에서 기상이변에 의해서 비가 이틀인가 3일 연속 왔대요. 장대비로. 사막에 뭐 있니? 없지. 모래만 있을 거 아니야? 모래만. 있었는데 2, 3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꽃이 피더래. 풀이 자라고. 사막에 뭐가 있다고? 있었던 거야. 씨앗이. 그냥 단백질 씨앗 자체로보다 물이 되니까. 알겠지만 어류 중에서 사막처럼 이렇게 있는데 물 주면 뽀끔뽀끔하는 거 본 적 있니? 틱톡이나 인스타 좀 봐. 거기 이상한 인스타 연예인만 보지 말고. 일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 됐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심심치 않게 출제 빈도수가 꽤 있다라는 거. 종간 경쟁. 종간이야. 그러니까 지위가 비슷한 개체들 간의 경쟁. 같은 종이라는 같은 종이 아니라 서열이 비슷한. 예를 들면 뭐 사자랑 치타, 하이에나 얘는 서열이 비슷해. 사자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먹이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얘네들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쟁 베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경쟁 베타는 종끼리 싸워. 그래서 한쪽을 멸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한쪽만 살아남게끔. 그걸 종간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요. 그게 좀 무서우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지위를 일부 어떻게 먹이나 공간을 달리해. 이걸 우리는 분서라고 얘기합니다. 먹이를 달리해. 넌 이거 잡아먹어. 난 주로 요거 잡아먹기가 먹이가 다르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고, 공간을 달리해. 예를 들면 사자는 초원지대에, 호랑이는 밀림지대에. 공간을 달리. 아니면 낮에, 밤에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서열이 비슷하니까 지금 싸우면 누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닌 거야. 참고로 사자와 호랑이랑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한다면 잘 몰라. 사이즈로 보면 호랑이가 더 크다. 호랑이가 더 커는데 사자는 무리를 지어요. 이것도 웃긴 게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한다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야행성이야. 아니야. 낮에도 돌아다녀. 주로 밤에 다니는 것뿐인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했어요. 호랑이 몇 마리를 초원지대에 풀어버린 거야.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잖니? 초원지대에 풀어놨다 몇 마리를. 와, 한참 지나서 왔더니 이것들이 무리지어 다녀. 왜? 환경이 달라졌어. 초원지대는 혼자서 한 마리를 잡아먹기는 너무 위험한 거야.
밀림은 숲속은 혼자서 다니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걔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피해를 최소한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경쟁 베타 A와 A종이 B종을 아예 몰아내요. 죽여버리든지 얼씬 못하게 경쟁 베타가 되죠. 함께 사는 건 경쟁 베타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분서, 생태 지위를 분리시켜서, 이유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적인 차이, 먹이적 차이, 시간적 차이를 달리둬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라미드는 녹조류들을 주로 먹고요. 은어들은 녹조류를 먹기는 먹고, 피라미드는 수소, 물 좀 깊은 곳에 조금 표면에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조금씩 위치를 달리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이긴 종인데 나무에 새들이 사는데 위치를 조금 더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공생은 서로 함께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요 단어는 조금 그래, 그냥 있는 대로 여기서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서로 이익이고 한쪽만 이익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갖자 바로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기생하고도 연결시켜 볼게. 여기서는 한쪽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손해를 봅니다. 이건 기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예를 들게. 너희가 나한테 학원비를 내. 그럼 난 이익인 거지. 돈을 받았으니까 이익이야. 그래서 내 수업을 듣고 너희가 성적이 올랐어. 그럼 너희도 이익이지. 그러면 상리공생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적이 안 올랐어. 이익을 본 게 없지. 나는 이익 받는데 너희는 이익을 못 봤으면 편리공생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난 이익이고 넌 손해인 거지. 내가 그러면 기생이 된 거야. 가야금 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오셨어. 기생 나와 있으니까 밑줄. 한쪽은 이익, 다른 쪽은 해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포식, 피식, 뭐 굳이 먹고 먹히는 거. 요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요 그래프가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 요 그래프 보자. 여기서 경쟁 베타에서 누구 하나는 아작이 나야 돼요. 한쪽은 아작이 나야 돼. 그게 경쟁 베타야. 분서는 서로 나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서 내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기생은 원래 기존에서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를 본 거지. 근데 얘는 둘 다 좀 내려가긴 내려갔지. 아무도 영역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활동 영역이 좁아진 건 맞지. 근데 여기선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 얘가 쓰면 얘가 이익, 얘가 손해. 화살 표시 보세요. 화살 표시. 중요 화살표를 주의해 달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이익을 받네요. 상리공생. 하나는 이익을 받는데 하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편리공생, 포식, 피식. 잡아 먹고 먹히고 먹고 먹히고. 먼저 올라가 내가 피식이야. 올라가면 먹이가 많아졌네. 오샤. 얘가 늘으니까 잡아 먹히니까 줄어드니까 먹이가 떨어지니까 먼저가 피식이고 나중에 포식인 거. 그래서 요 그래프만 문제상에서 그래프만 딱 던져놓고는 얘가 뭐냐? 경쟁 베타냐, 분서냐, 기생이냐, 편리공생, 상리공생, 포식피식냐를 묻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 거고. 자, 뭐 특별히 필기할 거 없으시고요.